자, 우리가 이제 공소를 제기를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를 하고 판결을 하죠. 여기를 우리 이제 뭐라 하냐면 공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를 하면서 뭐를 요구하냐면 약식 절차로 심판해달라고 약식 명령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법원은 이거를 사건을 서면으로만 심리합니다. 그래서 약식 명령을 합니다. 약식 명령은 이제 벌금이나 과료나 몰수를 말합니다.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약식 절차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법원은 이렇게 약식 명령으로 서면으로 심리하다가 요게 약식 명령 사유가 아니랄지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이때는 이 사건을 공판으로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식 절차에서 재판할 수 있는 건 두 개입니다. 약식 명령과 공판 절차 이행. 다른 거는 못 합니다. 딱 두 개 중 하나만 해야 돼. 응? 무죄 판결 못 합니다. 공판 절차 이행 아니면 약식 두 개 중 하나만 합니다. 다른 거는 못 합니다. 그 약식 명령을 받으면 이제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하면 이제 공판이 다시 시작됩니다. 1심 공판이 시작됩니다. 자, 이래놓고 설명에 들어갑시다.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하겠어요. 자, 약식 절차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해당 사건을 공판 절차를 통해서 심판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만으로 심판해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런 공소 제기를 뭐라 하면 약식으로 기소한다. 약식 기소란 말을 많이 써요. 방송에는 신문 같은 데는 약식 기소했다 이 말이 연말이에요. 약식 절차로 재판해달라고 공소를 뭐한다? 청구했다. 줄여서 뭐라 그래? 신문에는 뭐라 나온다? 약식 기소라고 나올 겁니다. 약식 기소라고. 약식 기소는 피고인 의사에 관계없이 검사 재량을 하는데, 그러면 이 약식으로 하는 이 절차와 우리가 배웠던 공판 절차는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첫째, 약식 절차에서는 공소장 변경이라는 걸 못합니다.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기는 피고인 방어권이 없습니다. 여기는 법정이 열리지 않고 피고인 출석이라는 게 없죠. 여기 서면으로만 하기 때문에 변경을 못하고요. 두 번째,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것은 검사는 공소 제기할 때는 공소장만 제출하죠. 증거물과 수사 서류는 언제 제출해야 된다? 공판정에서 제출해라. 이걸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는 공판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공소 제기하면서 각종 필요한 서류들을 한꺼번에 만다 제출합니다.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 공판에서는 각종 진술 서류 같은 거는 증거 능력이 없죠. 진술 서류 같은 게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은 성립의 진정, 당사자가 동의해야 되죠.
여기를 우리는 전문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식 절차는 어차피 뭐하고 재판해? 서면만 갖고 합니다. 전문 법칙이라는 게 적용될 일이 없죠. 이건 원래 그 절차 자체가 뭐로 재판하는 거야? 서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의 진정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피고인 신문, 증인 신문이라는 절차는 없죠. 왜? 공개가 안 되어 있는데 무슨 피고인 신문, 증인 신문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약식 절차에서는 요 공판 절차에서 판결은 다 할 수 있죠. 유죄 판결, 무죄 판결, 면소 판결, 공소 기각 판결, 관할 위반 판결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긴 두 개밖에 못 합니다. 약식 명령 아니면 뭐다? 공판 절차 이행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약식 심리 도중인데 무죄 사유가 무죄 그때는 약식 명령으로 무죄 선고 못하죠. 공판 절차로 사건을 만다 이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죄 판결해야 됩니다. 공소기각 사유가 발생했어요. 공소기각 못합니다. 공판 절차로 이행을 해가지고 여기서 뭘 해야 된다? 공소기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다는 거.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자백만 가지고는 유죄 판결을 못합니다. 자, 448조 약식명령으로 할 수 있는 사건.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 대해서 벌금형, 과료형, 몰수형을 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뭐 할 수 있어? 추징하죠. 추징도 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벌금, 과료, 몰수형이면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6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검사가 100만 원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 제기와 동시에 해야 됩니다. 공판 도중에는 못 넘어가요. 검사가 공소 제기하면서 막바로 청구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판 450조. 약식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이 말이 무슨 말이다? 벌금, 과료, 몰수로 할 수 없거나 이 말이에요.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냐다고 인정될 때는 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해야 되지 약식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약식 절차에서는 법원은 약식명령만 합니다. 다른 재판은 공판 절차로 뭘 해야 된다? 이행을 해서 재판해야 된다. 자, 공판 절차로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행해야 되는 게 뭐냐? 달리면 약식명령을 못하는 게 무죄 이런 거 나오는 무죄 안 돼요. 공소기각 이런 거 안 되고 기각. 그러면 이제 자 봅니다. 원래 우리가 공판이 시작이 되면은 검사는 공소장 부본서라는 거를 제출했어요. 이거를 제출하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 공판 열리기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서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뭘 한다? 송달한다. 우리가 배웠잖아? 이 공소장 부본서를 보낸 이유는 바로 피고인에게 이게 검사가 당신에 대해서 무엇을 공소를 제기했으니까 뭐 해라? 방어 준비해라 라고 해서 이 부본서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식 절차에서 검사가 약식 명령을 요구할 때는 부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죠. 왜 그래? 피고인이 방어 준비를 안 하잖아요. 여기 나와서. 부본서를 첨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차에서는 피고인에게 부본서를 보내요, 안 보내? 안 보냅니다. 그런데 다시 약식 명령에 의해서 공판 절차가 이행되면 이제 공판이 시행되니까 뭘 해야 돼?
당연히 이때는 공소장 부본서를 피고인에게 보내줘야 돼, 안 보내야 돼? 송달을 해야 된단 말이야. 공판 시작되니까. 근데 검사가 제출 안 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검사는 부본서를 제출해라 이 말입니다. 자, 법원이 사건을 공판 절차로 이행한 후에 검사에게 통지하면 검사는 5일 이내에 부본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1회 공판이 시작될 때 있죠. 이때는 부본서를 안 보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부본서를 보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피고인 방어권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봅시다. 지금 정경심 교수가 재판이 시작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검사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그 조사하는 게 지금 나타난 것에도 사문서 위조, 증거 인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마지막 2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 교수는 저 새끼가 나를 뭐로 공소 제기했는가를 모르잖아. 방어 준비를 해야 되잖아. 증거 인멸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했는가, 사문서 위조를 했는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뭘 보내주는 거야? 부본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본서에 적어져 있는 것만 변명하면 되는 거예요. 왜? 부본서는 공소사실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법원은 그거 외에는 재판 못하죠. 그러니까 법원에 만일에 공소장에가 정 교수가 직인을 날인했다고 나오면 날인 안 했다는 것만 변명하면 돼. 그럼 법원이 봤더니 이게 날인한 게 아니라 컴퓨터에 있는 것을 파일을 이용해서 찍었더라. 그러면 재판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검사는 공소장을 뭘 해야 돼? 변경을 합니다. 그럼 변경한 거 다시 피고인에게 뭐 한다? 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부본서를 보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방어 준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부본서로 보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내줬어요. 공판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제 피고인이 방어해야 되니 나와서, 그러니까 당연히 부본서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법원이 약식명령을 했어요. 그럼 약식명령을 하면 이제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서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받은 후 7일 이내인데, 그럼 약식명령서에는 자기 범죄 사실이 적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약식명령을 받다는 걸 알아 몰라. 그럼 충분히 방어 준비할 수 있죠. 뭐 때문에 약식명령을 받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본서를 안 보낸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미 범죄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 구별하고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입니다. 약식명령입니다. 14일 이내 하는데, 약식명령은 자 뭐라고? 벌금, 과료, 몰수요. 이거 다 뭐야? 형벌입니다. 형벌은 뭐 언제 때리는 거야? 유죄일 때 하는 거예요. 일종의 요거는 뭐야? 유죄 판결과 효력이 같습니다. 이 판결과. 그래서 유죄니까 집행력도 있고 기판력도 있고 재심의 대상도 됩니다. 하지만 뒤에가 판결자가 아니죠. 뒤에가 무슨 글자야? 명령이잖아. 그렇다고 순수한 명령도 아닙니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에서 말한 판결도 아니고요. 왜? 판결자가 아니잖아요. 명령도 아니고. 그럼 뭐냐? 요 약식 절차에서만 쓰는 독특한 형식의 재판입니다. 이 공판에서 말하는 판결 결정 명령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만 쓰는 독특한 형식의 재판입니다. 할 수 있는 거, 벌금, 과료, 몰수나 이에 대한 부수행인 추징 같은 거,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약식명령의 방식입니다. 그럼 약식명령에는 이제 그 명령서에는 범죄 사실, 적용 법령, 주형 쭉 읽어보면 되고, 7일 이내 정식 재판 청구할 수 있으면 명시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명령서에 기재 안 하는 걸 꼭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판결서에는요, 증거의 요지를 기재해야 됩니다. 유죄 판결할 때는. 이러이러한 증거 때문에 유죄가 된다. 근데 약식명령할 때는 증거 요지를 기재 안 합니다. 조문에 없어요. 요거 시험에 나와요.
약식명령과 이따 직결심판세는 증거 요점 기재 안 합니다. 안 한다는 거. 고지. 약식명령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로 하고, 선고 안 합니다. 이거는 공판적이 없으니까 선고를 안 하죠. 정식재판 청구. 검사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단 피고인은 포기 못합니다. 포기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나는 안 할 거야, 포기라고 하는데 이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식재판 청구는 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구술로는 안 되고. 자, 정식재판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의 사유를 통지하는데,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진행되냐면 명령을 받은 날부터 진행됩니다. 기판력이라는 것은 이제 판결의 효력이 나오면 뭐 한다? 똑같은 사건 두 번 재판 못한 걸 뭐라 그래? 기판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기판력은 명령시예요. 송달시 아닙니다. 자,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아주 옛날에, 내가 어느 학원에 있었는데, 선생들이 쉬는 시간만 내면 폭발해. 막 돈 실컷 놓고 한단 말이야. 10,000원짜리 막. 그때 5만원짜리 없을 때인데. 막. 아니, 도박이야, 도박. 근데 학생들과 신고를 해본가 봐. 학원 선생들이 쉬는 시간에 도박하고 있다고. 난 그때 없었어. 경찰에 와서 이제 싹 조사했는가 봐. 단순 도박죄들이야. 그건 벌금형이야, 벌금형. 도박죄 최고의 건 벌금형이야. 그런데 이제 A라는 선생이 있었어. 그때 연말이야, 연말. 그때가 아마 12월 아마 하여튼 연말이었어. 그런데 이제 그 선생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 명령서에 써진 판사가 이제 A 판사라서 해봐. A 판사 당신 친구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왜요? 그러니까 내 친구니까 욕은 못하고, 사람이 말이야, 응? 아주 나쁜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뭐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도박에 쓰니까 벌금 100만 원이 끄트머리에 명령하는 날짜가 12월 25일이야. 응? 그런데 연말이니까 그때만 해도 우편이 늦게 올 때야. 자기가 우편을 받은 날짜는 날은 1월 10일인가 됐대. 네? 그러니까 명령서에 적어진 날은 언제고 12월 20 며칠 무렵이고 자기가 받은 날은 뭐야? 1월 10일 날 받은 거야. 자기는 억울하다 이 말이야. 자기는 구경만 했대 뺏어. 그래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하니까 그 사회선생한테 물어봤는가 봐. 억울하다. 사회선생이 안 된다 그랬대. 7일이 넘어가서 안 된다. 이렇게 했대. 그럼 나보고 연말에 서류도 밀리는데 말이야. 응? 이렇게 보내놓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더라고. 묻고만 있었어. 왜? 그 사람 했어. 내가 알아. 자, 사회선생이 잘못 가르쳐준 거야. 정식재판은 명령한 날이 아니야. 언제부터?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야? 7일 이내야.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10일날 받았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어. 그리고 기판력. 만일에 이 선생이 또 도박을 했어. 26일에 도박을 했어. 그럼 26일 거는 새로 처벌할 수 있어. 24일 거는 처벌 못해. 왜? 25일날 뭐가 발생해? 기판력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25일날 한번 명령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도박 또 할 수도 있지. 그럼 새로운 거로 처벌해버려. 25일 이전 거는 뭐 한다? 판결을 임치니까 재판할 수가 처벌 못한다 이 말이야. 이해해? 판결이 기판력은 언제 발생해? 명령서에 적어진 이날 발생을 해.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에 도박은 처벌 못하지만 이후 거는 뭐 할 수가 있다? 처벌할 수 있고, 정식 재판 언제부터야? 자기가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야. 시험에 잘 나온다. 잘 나와 이거. 정식 재판 청구기를 언제부터라고? 이 선생 생각하면 돼. 자기가 뭐 한 날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송달을 해. 받은 거를. 송달을 한 때로부터고,
기판력, 판결력은 언제 발생돼? 명령시부터. 여기까지 말고요. 그때 그 판사 새끼가 남자가 26이 넘어가면 28이 넘어가면 결혼 안 하면 하여튼 이 법안식 때 약간 좀 야한 소리 잘합니다. 총각이 아니라 종각이 되는 거예요. 왜? 다 달아주고 없어. 청명기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종각이라 그래. 종각. 이 새끼 지가 결혼 안 했거든. 지는 총각이 아니라 종각이라고. 지금 뭐하고 자빠졌는가 모릅니다. 판사만 뒀을걸? 방송에 안 나온 거 보니까. 봅시다. 다음에 당연히 구속된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서를 기간 내에 누구한테 제출하면 돼? 교도소장에 제소야 특히 적용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 청구에서 공판 절차가 시작될 때는 검사는 부본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법원은 부본서를 송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명령서에가 이미 범죄 사실이 적어졌어, 안 적어져 있어? 적어져 있죠? 그러니까 송달 안 되고. 이제 정식재판 똑같습니다. 여기 공소장 뭐 할 수 있어? 변경할 수도 있고. 똑같아요. 여기 이제 변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식재판을 시작하는 내가 소환받고 2회 이상 안 나옵니다. 지가 청구해놓고. 그러면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 진행할 수도 있고요.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다시 취하도 할 수 있고, 취하 후 재청구는 못하고, 그래서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 포기는 못합니다. 법에가 포기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취하는 할 수 있고, 기각결정. 정식재판 청구가 법령상 방식이 위반되거나 청구권 소멸 우겨시 명백하면 이 청구를 기각하면 이 기각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적법하면 이제 공판 절차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 정식재판 청구를 기각한 거에 대해서만 불복해. 시작한 것은 시작을 했잖아. 왜 불복을 해? 시작한 것은 불복 못하고. 실형. 약식명령, 정식재판 판결이 있으면 그 효력을 잃고,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경과되거나 청구의 취하,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유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선생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취지가 이유가 뭐였냐면, 이 정식재판을 하게 되면 약식명령의 한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선생이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잖아. 그러면 법원에서 다시 정식재판했을 때 1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못한다 이 말이에요. 밑죄 본전이죠. 그렇잖아요. 10만 원만 깎아줘도 이기잖아. 이런 건 변호사 살 필요도 없죠. 사건이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100% 뭘 한 거야?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판사 새끼들이 돌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사건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작년에 법을 뜯어 고쳤습니다. 이 법 고친 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형을 선고 못합니다. 중한형 아닙니다. 중한 종류형. 그러니까 중한형은 선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 받았는데 200만 원 선고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벌금보다 중요한 게 뭐야? 자격상실, 자격정지, 금고, 징역형을 뭐 할 수가 없다? 선고 못한다 이 말이에요. 중한형인 벌금형 같은 건 얼마든지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중한형을 선고할 때는 판결서의 이유만 적으면 됩니다. 그런다고 정식재판 청구가 줄어드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소급표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소급표 인정 여부는 소송법은 뭐예요? 경과조치로 하죠. 없다고 돼 있고.
문제.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약식명령을 청구를 했는데 그것이 약식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기각합니까? 공판 절차 이행입니까? 그럼 1번은 틀렸네. 맞죠? 1번 틀렸잖아요. 틀렸습니다. 기각 아닙니다. 이행입니다. 공판 절차로. 검사는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한꺼번에 법원에 제출하죠. 우린 요거를 뭐라 그러더라?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공판할 때는 그 증거서류와 증거물은 나중에 공판장에 제출해야 되죠. 공소 제기하면 제출하면 안 되죠. 이건 한꺼번에 제출합니다. 3번. 검사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7일 내에 할 수 있고 검사 피고는 포기 못하죠. 검사는 할 수 있지만 정식재판 청구가 법령상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 소멸후인 것이 명백하면 결정으로 기각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약식명령과 그에 대한 정식재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약식명령 고지는 검사, 피고인에 대한 송달로 하고 피고인이 있으면 피고인에게 가면 됩니다. 꼭 변호사가 할 필요는 없고 정식재판 청구 피고인은 포기 못하고 3번 틀렸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다가 아니라 중한 종류형을 선고 못합니다. 3번이 틀렸고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에 판결이 있으면 이제 그 효력을 잃고 작년 3월 문제입니다. 약식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1번. 자, 벌금 구류가 아니죠. 벌금 과료 못 씁니다. 구류는 못합니다. 1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변호인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피고인은.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 못했습니다. 기간 내에. 누구 잘못이야? 당연히 피고인 잘못입니다. 변호사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제일 못 믿을 놈은 누구야? 변호사입니다. 알겠지? 변호사는 절대 믿으면 안 돼. 응? 예전에 내 후배 새끼가 하나 있었어. 근데 저 형이 그 롯데건설에서 일하다가 불구가 되고 다리가 엄청 다쳤은 거야. 다리 다친 거야. 롯데건설 측에서 그 평생 자기 직원으로 경비원으로 해주겠다. 그리고 그때 돈으로 5천만 원 보상금 주고 내가 당연히 합의해라 그랬어. 아씨 평생 진짜 해준다잖아. 어? 물론 다친 거는 좀 안 됐지만 해라 그러니까 그 변호사 새끼가 한 새끼 있었어. 내가 안 좋아하는 새끼야. 그 새끼 꼬시었던 거야. 야 5천만 원이 돈이야? 재판해. 매덕은 받아내야지 그랬어. 내가 그 새끼 믿지 말아 했거든. 형님 아닙니다. 누구 형님. 열어서 해라 새끼야. 또 이제 재판했는가 봐. 저기 형이 전화가 온 거야. 아니 저쪽 롯데건설 측 변호사는 날마다 나와서 열심히 변호하는데 우리 측 변호사 나오도 안 해. 막 이제 형이 화가 나서 전화를 했는 거였어. 이놈이 다 전화를 했을 거 아니야. 형 왜 법정 안 나가요? 이 새끼가 하는 말이. 어제 저녁에 다 이야기 전화 많이 됐어. 내가 오히려 나가면 판사가 뭐야? 불편해 여기요. 무슨 개 같은 소리야. 1심에서 손해배상금 4천만 원 받았으면 끝입니다. 1,000만도 적게 받았고 뭣도 못했어? 당연히 롯데 취직 안 시켜주죠 이제. 그 외에도 많아요. 이 세상에 제일 못 믿을 새끼 같은 새끼야? 변호사. 왜 그 새끼를 믿으니까 피고인이 해놓고 변호사가 제출했을 거야. 누구 잘못이야? 피고인 잘못입니다. 판사도 안 하고 그러잖아. 변호사 믿지 말라고. 변호사 선정해놨으면 날마다 감독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변호사들 별거 아니야. 마음에 안 들면 뭐야? 돈이 아깝긴 아깝지만 새끼 그만둬! 딱 그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사람은 이상하게 변호사를 보면 막 볼볼
아니 내 돈 대놓고 왜 벌벌 키워? 그냥 자르면 돼. 내 새끼 그만둬. 새끼 그만두는 거야. 안 봤어? 그 김승현 아들? 변호사 안 치고 아버님 뭐 하시노? 어? 그 떼잖아. 그리고 뭐야? 여자 변호사 머리 치고 6년 꽂고 다니고 말이야. 새끼 나쁜 새끼야. 앞으로 돈이 아깝지. 아웃시킨 변호사가 토해내지는 않아. 아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야? 그 새끼 앞에서 기를 필요는 없어. 돈 포기하면 돼. 왜? 그런 놈도 어차피 변호도 개같이 하거든. 그 처음에 선정을 잘해야 돼. 난 절대로 변호 소개 안 시켜줍니다. 왜? 안 믿기 때문에 나까지 오고나 먹어. 절대 아닌데 우리 동서 새끼가 하도 해달라 그래서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우리 장인까지 동원했고 나를 조지는 거야. 살짝 해줬어. 아니 나 따를까? 내가 안 민다 그랬잖아. 내가 전화까지 했어. 잘 해줘라. 걱정 마. 그러더니 무슨 민사재판이 열흘도 안 돼서 끝났어. 무슨 나보고 하는 말이 역시 그 아는 사람이니까 재판이 빨리 끝났대. 무슨 개 같은 소리야. 판에서 갖고 와봐라 했어. 둘이 화해를 해버렸네. 개새끼가 갖고 상대방하고 공사대금 받을 거야. 그래서 1억을 받아야 되는 7천만 원 받은 거야. 예를 들어서 다 안 나왔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착해. 내가 원하는 거 다 준다. 지가 공사했으면 다 받아야지. 이제 다 받겠으면 일부 손해도 볼 수 있고. 내가 차마 말은 못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아봤더니 여 새끼가 안 나가고 지가 안 맞고 또 새끼 변호사가 있거든. 유명한 새끼니까 그 새끼한테 맡겨놓고 이 새끼가 합의해버린 게 있는데 그 새끼 내 후배야. 그 새끼 이제 새끼 변호사는. 그 새끼 친구가 학원 강의하고 있더라고. 나한테 와서 형 그러셨대. 네 누구 네 친구지 있어요. 그 새끼 내년에 걸리면 때려 죽인다 그래. 그랬어 내가. 금방 이 새끼가 그랬다 했더니 그 말도 했는가 봐. 우리 동생 그것도 몰라. 명절 때만 되면 고맙다고 이제 변호사 하나 안 것이 굉장히 자랑해. 어디 가서 선물도 주고 그래. 이제 뭔 사건을 또 의뢰하니까 이건 재판 안 해도 됩니다. 왜? 내 오늘 뿐이 알거든. 내가 내 성질을 옛날에 고약했다니까. 내가 지금은 착하지만은 역시 양심적인 변호사대. 지금도 믿어. 훌륭한 변호사라고. 그 새끼 나쁜 새끼입니다. 누구라고 말 안 해. 방송에 나와 나쁜 새끼죠. 이렇게 뇌물 먹었다 하면 쳐 나오더만. 새끼. 알았죠? 절대로 믿으면 안 돼. 변호사는. 그 아들놈이 우리 아들이 난 변호사일까 모르겠는데 난 아들도 안 믿습니다. 우리 아들 변호사 하더라도. 거짓말 새끼야. 난 아들도 안 믿어. 우리 아들이 변호사하면. 믿지 마세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자, 그래서 누구 잘못이다 이거? 그래서 피고인 잘못입니다. 2번 틀렸어요. 피고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사유입니다. 3번 약식명령은 변호인에게 피고인을 송달하면 됩니다. 변호인 송달할 필요가 없고 중한 종유형을 선고 못하죠? 맞죠? 중한형을 선고할 때는 이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답 4번 넘어갑니다. 4번 약식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설명은 1번 약식명령으로 구류형 안 되죠. 1번 틀렸습니다. 약식 절차에서는 전문 법칙은 적용되지 않지요. 하지만 임의성 없는 자백 증거로 사용 못하고 자백 보강 법칙 자백만 갖고는 유죄 판결 못합니다. 3번 벌금형이 고지된 약식명령에 대해서 피고인만 정치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벌금형을 상향하여 선고, 중한형 선고죠. 중하게 선고할 수 있죠. 중한 종류형을 못하는 것이지. 3번이 맞고요. 정식재판 청구가 있으면 실효된 게 아니라 판결이 있으면 실효됩니다. 5번 옳지 않는 겁니다. 약식명령을 피고인에게 송달하면 되는 것이지 꼭 반드시 변호인에게 송달하는 것은 아니고 2번 또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믿었어요. 검사가 제출할 것이라고. 이건 누구 잘못이다?
피고인 잘못입니다.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사유예요. 그래서 1번, 2번 틀렸고 3번입니다. 검사가 사기죄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피고인이 약식명을 고지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사건이 지금 1심에 중에 있습니다. 공판이 시작됐어요. 이제 공소장 변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어디서 못하는 거야? 여기서 못하는 거야. 이제 공판이 시작됐으면 공판에서는 언제까지 할 수 있어?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공소장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 말이 길어 못한다가 아니라 얼마든지 합니다. 3번이 틀렸고 약식명령이 재판 시작됐는데 법원이 증거서류를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이것을 있다고 해서 이것이 공소장 일본주를 위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관계 없으니까. 6번 금년 4월 문제입니다. 가장 적절한 겁니다. 정식 재판 청구 기간은 고지일부터입니까?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입니까? 받은 날로부터. 그 다음에 2번 포괄일제. 이거 또 나왔지. 이거 참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 공소장 변경할 때 왔나 이번 시험에? 포괄일제 관계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이 됐습니다. 저번에 뭐 할 때 했더라 이거? 공소장 변경하면서 했나? 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5년 1월부터 16년 9월까지에 무허가 영업행위를 했다고 검사가 뭘 했어? 공소 제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이에 2015년 9월 달에 동일한 무허가에 대한 약식명령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기판력이 발생하죠? 여기까지 뭐가 미쳐? 기판력이 미친다는 거야. 검사는 이것만 뭐 할 수 있어? 공소제기 처벌할 수 있죠. 그래서 공소장 변경이 안 되고 뭐 한다? 추가 기소해라. 이렇게 배웠지 그때. 금년도 문제였어. 이전까지는 뭐 한다? 기판력이 미치니까 다시 공소제기 못해. 재판 못합니다. 그 후 것만 재판할 수 있습니다. 잘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그 이전 거는 면소 판결합니다. 기판력 있는 거는 재판 못합니다. 유죄 판결할 수가 없다. 2번이 맞고 포기 못합니다. 3번에 중한벌금형 선고할 수 없다가 아니라 중한벌금형 선고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어려운 문항입니다. 이게 중요하지만 어려운 문항인데 몰라도 찍어도 뭐야? 2번으로 들어가겠네. 2번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온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직결심판입니다. 직결심판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조문을 꼭 읽어놔야 됩니다. 이건 조문이 중요합니다. 여기 조문이, 직결심판은. 이건 조문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경찰직에서 잘 나온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검사가 뭘 한다? 검사가 이제 공소를 제기하면 공판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직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직결심판을 청구를 하면 이제 공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건은 누구의 청구로 재판 시작되는 거야? 검사 공소 제기로. 직결심판 사건 누구의 청구로? 경찰서장이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직에서 아주 이 문제를 좋아하는 거죠. 목적입니다. 이 법은 뭐 제가 경매를 산다는 것이고 직결심판 대상입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형, 과료형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30만 원 직결심판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걸 또 판사 새끼가 했습니다. 참 또라이 새끼가 없죠. 그래갖고 또 확정이 됐습니다. 그걸 나중에 검찰에서 발견했네요. 집행하려다 보니까. 벌금은 검사가 집행합니다. 씨발, 직결심판인데 벌금 30만 원이야. 그래서 검사가 대법원에 이건 잘못된 거라서 고쳤습니다.
판사가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뭐야? 그냥 나가서 그냥 영혼 없이 재판하는 거야. 영혼 없이 그냥 지 생각난 대로 그냥 30만 원 한 거야. 모르니까 피고는 30만 원 냈겠지. 내야 된다 생각했겠지. 참 유치한 새끼들입니다. 그 다음에 직결심판 청구. 여기는 관할 경찰서장이 합니다. 검사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장의 지금 직결심판 청구가 뭐하고 똑같은 게 일반 절차에서는 공소제기와 똑같아. 응? 맞죠? 일반 사건의 공소제기가 직결심판에서는 경찰서장이 뭐하고 똑같은 거야? 직결심판 청구와 똑같은 거야 이게. 직결심판을 청구할 때는 이제 청구서를 제출해야 되고 인적사항 적습니다. 그리고 직결심판을 청구할 때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직결심판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줍니다. 알려만 주면 됩니다. 반대도 할 수 있고 관할 특례입니다. 직결심판은 관할이 없습니다. 관할에도 할 수 있지만 관할 사무와 관계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직결심판 주로 이제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 향토예비군법 또는 뭐 경범죄 이런 걸 보통 많이 합니다. 뭐 길거리 노상방뇨랄지 뭐 술값 안 내고 도망갔다 할지 뭐 약간 뭐지 과속했다 이런 건데 제주도에서 만일에 그 과속 운전하다가 딱지를 뗐어요 경찰한테. 그럼 관할이 어디야?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까지 벌금 6만 원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어딘다? 그냥 자기 관할 현재 살고 있는 데서만 한다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할에 관계없이 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직결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직결심판에 필요한 서류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즉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직결이라는 것은요 청구하면 즉시 재판한다 해서 뭐야? 그래서 직결이에요. 직결. 청구 즉시 뭐 하는 거야? 재판한다 해서 직결이라고 합니다. 따로 뭐 나중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피고인이 뭐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경범죄로 직결심판에 회부되었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록이 누구한테 있어요? 법원에가 있겠지. 그럼 법원 이걸 다시 이따 배우겠지만은 다시 서장에게, 서장을 거쳐서 검사, 관할 법원에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위법한 거 아닙니까? 기각. 판사는 사건 직결심판할 수 없거나 직결심판 절차의 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런 기각이 있으면 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송치를 합니다. 이것도 좀 바꿔질 거야. 왜? 지금 이 의미는 뭐지 지금? 사법경찰관이 사건 종결권이 없다는 전제해 놓은 거 이거 현재 지금. 자기가 기각시키면 종결을 못하면 지금 현재 오늘까지는 사건 종결을 못해. 수사기관들은 사법경찰관들은 검사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니까 종결 여부를 누구한테 보내는 거야? 검사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검사가 종결하든 공소제기든 검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럼 만일에 이제 지금 종결권은 분명히 옵니다. 검사 이거 반대하지는 않아.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는 걸 반대하지는 않아요. 딱 하나라니까? 수사 지휘권입니다. 지휘권. 열놓고 싸우는 거예요. 수사 지휘권을 지금 검사가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가 검찰 입장이고 경찰은 수사 지휘권 행사하면 결론적으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하고. 그래서 반대하는 거고. 그래서 종결권은 분명히 지금 넘어갑니다. 이거는 앞으로 경찰에게. 근데 현재까지 아직 법이 통과 안 됐으니까 경찰서장은 종결을 못 합니다. 누구한테 보내야 돼? 검사장에게 보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직결심판 청구가 있으면 판사는 5조 1항, 즉 5조 1항이 주 1항이 그 직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적당히 때는 이제 기각하고 이 제외하고는 즉시 이제 심판합니다. 그래서 직결이에요. 청구 기각 안 하면 즉시 심판해라 이 말입니다. 개정. 직결심판은 공판 절차 열어야 됩니다. 공판입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합니다. 다만 그 공판정은 어디 있냐면 경찰서 외의 장소면 됩니다. 경찰서는 안 됩니다. 외의 장소 사고.
법정에는 판사, 법원 서기 등이 출석하지만 서장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직결심판도 원칙적으로 공판정을 연다 안 연다? 공판으로 합니다. 이것도 공개주의가 원칙이에요. 직결심판도 공판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공판, 개정 없이 서면만 가지고 진술서와 서류만 갖고 재판할 수 있는데 단 구류형은 안 됩니다. 그래서 벌금 과료가 서면심리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약식명령이 벌금, 과료, 몰수가 뭐 서면으로 할 수 있었죠. 약식명령의 벌금은 상한선이 없었습니다. 직결심판 얼마야? 20만 원 이하입니다. 벌금 최고가. 그러면 약식명령도 서면으로 할 수 있는데 직결도 뭘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직결심판의 벌금 과료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류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구류는 피고인 출석.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개정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벌금형의 경범죄, 예비군법, 도로교통법 이런 것들은 벌금형에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불출석 재판. 이렇게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는 피고는 없어 재판할 수 있고요.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또는 공판하더라도 피고는 없어 재판할 수 있고 피고는 직결심판 통지서를 받은 자는 불출석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법원이 허가하면 안 나와도 되고 기일심리 판사는 이제 피고는 출석했을 때는 진술거부권을 먼저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고 판사는 공판이니까 당연히 뭐 돼? 증거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현재 법정에 있는 증거만 조사를 합니다. 다른 건 못합니다. 못하고 변호인도 출석해서 의견 진술할 수 있고 증거 능력, 여기를 조심. 직결심판에서는 자백만 가지고 유죄 판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자백 보강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 직결심판에는 자백에는 없어요. 거의. 그쵸? 길거리 오줌 누는 거 자백받을 때 있어? 노성방뇨가? 그렇잖아요. 술 먹고 고성방가한 거 뭐밖에 없어? 자백받고 누가 녹음해놨어 그거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백만 갖고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거 교통법 위반해서 딱 집어넣으면 돼 있지. 뭐밖에 없어? 시혜자 신문조서밖에 없어. 사법경찰관 작성에. 그래서 사법경찰관 작성에 피의자 신문조서가 내용을 부인해도 뭐가 있다?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꼭 조심해야 돼. 증거가 이거밖에 없어. 자필 서명 없는 진술서라도 증거 능력이 있다. 꼭 3개 조심. 선고. 직결심판을 선고할 때는 유죄를 선고할 때는 범죄 사실 적용법조를 명사하고 7일 이내 증거 시스템을 고지를 합니다. 참여한 법원 사무관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판사는 이제 그 의견을 표시를 하면 그 기록을 명시하고 피고인이 법원 사무관은 7일 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부기한 심판서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합니다. 보내줍니다. 다만 피고인이 송달을 요하지 않을 때도 있겠죠. 왜? 벌금 20만 원인데 이거 안 보내도 어차피 내잖아. 왜? 집으로 나가면 쪽팔리잖아. 그래서 송달을 요하지 마세요. 그럼 송달 안 해도 됩니다. 판사가 무죄 면소 공소계약 명백할 때는 무죄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결심판은 다 선고합니다. 유죄, 무죄, 면소 5개 다 할 수 있습니다. 심판서입니다. 유죄 직결심판서에는 피고인 성명 등인데 역시 증거 요점을 기재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약식명령서와 직결심판서에는 증거 요지를 기재 안 하고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을 하고 정식 재판까지 포기를 하면 아까 약식명령에서는 포기 못하는데 정식 재판은 피고인이 직결심판은 뒤에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기록 작성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결심판서 등 각종 서류는 누가 보관해? 경찰서에서 보관합니다. 일반 공판 기록은 다 어디서 보관해?
공판 서류 같은 거는 판결서를 취하고는 검찰청에서 보관했죠. 이건 어디서 보관해? 경찰서에서 보관합니다. 보관하고요. 정식 재판 청구. 자, 거기 정식 재판 순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놈을 먼저 내가 보고, 전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보고 하자고요. 그리고 설명에 들어가자고요.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는 게 좋아요. 이 즉결심판서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피고인은 경찰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서장은 이거를 법관에게 보냅니다. 법관은 다시 누구한테 보냅니까? 경찰서장에게 보냅니다. 무슨 개같은 짓거리야. 서장은 이걸 검서장에게 보냅니다. 검서장이 다시 누구한테 보내요? 미친 새끼들입니다. 미친 짓거리, 미친 짓거리. 이거. 아무 이유 없습니다, 이거. 옛날에 내가 여러분 나이 때 상소 공부할 때 우리나라 항소가 이랬어요. 항소를 검사에게 보내고요. 검사는 다시 법관에게 보내고요. 법관은 다시 누구한테 검사에게 보내고요. 검사가 다시 그렇게 막 말하면 다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번에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위헌결정 때려버렸습니다. 그냥 막보면 뭐 하면 돼? 법원에 제출하면 될 거를. 근데 위헌심판은 누가 청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구를 안 하니까 그냥 이대로 있는 거예요. 안 해도 좀 바꾸면 될 거를. 됐죠? 그거 이제 서장입니다. 서장은 이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법원에 똑같습니다. 법원에 됐죠? 보자고요. 정식 재판을 청구할 때는 피고인은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이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서장은 이거를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를 합니다. 서장은 7일 이내에 서장도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서장은 관할 지방의 검사의 승인을 받아서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판사는 정식 재판 청구서 받는 7일 이내에 서장에게 이 기록을 다시 송부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7일. 하여튼 또라이 새끼들이 많으니까. 7일. 그렇잖아요. 또라이 새끼들 많잖아. 지금 혹시 모르니 적어놔 보자고. 7일 이내에 서장의 청구서를 제출하면 서장은 뭐 한다? 지체 없이 그걸 누구한테 보내? 법원에 보내죠. 그럼 법원은 다시 7일 이내에 누구한테 보내? 서장에게 보내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서장은 다시 뭐 한다? 지체 없이입니다. 참 어이가 없다 진짜. 지체 없이 뭐 한다? 검사장에게나 검사에게 보내고. 그러면 이제 검사는 또 뭐 한다? 지체 없이. 7일 2개 있네. 그 다음입니다. 포기, 취하 할 수 있다. 그래서 피고나 서장 다 포기 취하할 수 있습니다. 순서 내가 적어봤습니다. 한번 쭉 이렇게. 자, 여기 하나 체크합니다. 저래 그것도 어디서 할 때 했어요? 시험에 잘 나온다고. 여기 지금 정식 재판이고요. 아까 우리가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판사가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럼 서장이 이걸 뭐 한다? 검사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검사장에게. 검사장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즉결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돼서 이걸 검사장에게 보내니까 검사장이 정식 재판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공소제가 됐구나. 응? 자기한테 오는 것이
정식 재판 청구서도 검사한테 오죠. 맞죠? 그렇잖아. 정식 재판을 청구해도 이 사건 기록이 누구한테 와? 검사장에게 오잖아. 기각에도 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각에서 온 서류를 정식 재판 청구서로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뭐야? 법원에 제출한 거야. 공소제기다 아니다? 무효가 아니라 불성립이라 그랬으니 불성립, 부존재. 치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법원이 경찰서장의 직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이거 공소제기 편했습니다. 서장이 관할 사건을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으나 검사가 이를 직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 재판 청구했는 것으로 오인하여 사건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 불성립입니다. 치유 안 됩니다. 피고인의 정식 재판에 의해서 공판이 시작되면 이거는 이제 정식 재판되면 똑같습니다. 이제 공판 시작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정식이 이제 공판 시작이 되면 아까는 원래 뭐가 있어야 돼? 검사에 뭐가 있어야 되지? 이 사건은 이제 공소제기 없이 공판 시작돼 버렸죠. 정식 재판 청구해 버렸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검사가 다시 공소제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서장의 직결심판 청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공소제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공소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서장의 아까 직결심판 청구가 공소제기나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서장의 직결심판 청구서를 공소제기로 봅니다. 그래서 만일에 피고인이 정식 재판한 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다시 공소제기했어. 미친놈이야 이거. 한 번 공소제기한 거 다시 공소제기한 걸 뭐라 보더라? 이중기소. 무효입니다. 공소기각 판결해버립니다. 직결심판 실효. 정식재판 판결이 있으면 그 효력을 잃고 효력. 직결심판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된다 할지 또는 포기, 사항, 그 청구 취하가 되면 유죄 확정 판결과 똑같습니다. 직결심판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언제냐? 정재판이 포기했다 할지 확정됐다 이 말이죠. 취하, 기각 또는 재판이 확정된 때고 직결심판 효력이 소멸되는 거. 판결 선고가 있으면 효력이 소멸되겠죠. 유치명령입니다. 이제 판사는 구류형을 선고할 때 구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는 일단에 아까 직결심판의 집행은 이제 7일이 넘어야만 확정이 되니까 집행하는데 풀어줬다가 다시 오라 그러면 안 올 염려도 있죠. 그래서 5일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일단 경찰서 입시장에다가 뭐한다? 가다놔 버립니다. 이걸 유치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됐는데 집행해버린 거예요. 유치명령. 며칠 초과할 수 없다? 5일을 초과 못하고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 못하고 그리고 이제 간합 판결. 벌금 같은 거 선고 20만 원 이하 벌금이죠. 이것도 역시 재판이 확정돼야 집행을 합니다. 7일이 넘어야 돼. 벌금 6만 원 선고해놨는데 오늘 선고하면 7일 후에 내면 되죠. 7일 후 확정되고 이제 벌금은 30일에 납입하거든. 그럼 앞으로 37일 후에 납입을 하면 돼요. 그때까지 안 내면 뭐한다? 벌금 내라고 잡으러 가죠. 노역장 환치시켜야 되겠지. 누가 잡으러 가? 경찰이 가야지. 왜 검사가 뭐하러 가? 검사 지가 가겠어? 경찰 시키지? 그럼 여러분 보고 오늘 쉬는 날이야. 오늘 가라 그래. 또 근무 중인 사람 안 보내? 지구대장이? 당연히 누구 보내? 오늘 쉬는 사람 보낼 거 아니야. 가면 걔 있어 없어 집에? 없어. 6만 원 안 낸 새끼 뭐로 집에 있을 거야. 그럼 오늘 쉬는 날 똥땡치지. 그래서 어떻게 경찰이 한 2건 준단 말이야. 오늘 내일 벌금 받아오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돈으로 뒤에 납입을. 안 가고 어차피 가봤자 못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은 작은 벌금 20만 원이었지는 지금 당장 납입이라는 겁니다. 안 풀어줘 버립니다. 이거 뭐라 그래? 간합명령이라. 그래서 보통 재판은 확정이 돼야 집행을 하는데 확정이 안 되고 해버린 게 2개가 있다. 뭐하고 뭐하고?
유치명령이야. 즉시 유치장 집어넣어버려. 유치명령은 며칠 초과할 수 없다? 5일. 간암명령, 벌금. 즉시 납입해야 됩니다. 집행. 당연히 집행은 누가 해? 경찰서장이 합니다. 집행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구류는 어디서 하냐? 경찰서 유치장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하지만 유치장이 협소하면 교도소 등에서 할 수 있고, 이때는 이제 그 경찰 관할 바뀌죠. 검사가 지휘할 거고, 벌금 과료 몰수는 집행이 종료되면 검사에게 이를 인계하고, 집행 정지를 할 때는 검사의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결심판에 대한 나머지 것들은 소송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불이익 변경이 적용될 수도 있고요. 강제로 유치시키면 안 되고, 국선 변호인 뭐 공판 시작되면은 선정할 수도 있고. 가장 적절한 거 1번 관할 사무에 관계없이 직결심판 사건 심판. 1번이 맞네. 2번 직결심판에 관련된 서류는 검찰청이 아니라 어디서? 경찰서에서 보존합니다. 법원이 직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서장이 검찰청으로 송치했는데 검사가 이를 정식재판으로 착각한 경우는 법원의 송방은 공소제기 성립이 아니라 뭐야? 불성립. 구류는 피고인 출석해야 됩니다. 벌금과 과료만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어요. 작년 12월 문제 같은데 적절치 않은 거. 직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피고인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어? 경찰서장도 할 수 있고,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경과되거나 포기하거나 취하가 되면은 확정 판결과 동일하고, 직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에 한 판결이 있으면 이제 직결심판은 그 효력을 잃고, 직결심판 피고인이 그 정식재판 청구한 경우에 더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데 작년 10월에 여기 문제가 됐었어요. 요게 지금 그 위에 있는 형사소송법에 457조 2를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요게 중한종류형 금지예요. 요게 출제한 새끼가 그럼 못 받는 거야. 출제한데 못 봤단 말이야. 이걸 지금 현재. 저번에는 맞았어요. 이게 재작년에는. 중한형 선고할 수 없다가 많다. 지금 뭐라고 해야 돼? 중한 종류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해야 돼. 자, 답이 안 보여. 내가 시험 볼 때 말해서 시험이란 뭐 한다고? 멍청한 놈이 출제하고 현명한 놈이 응시하는 거야. 여기서 답을 골라내야 돼. 응? 골라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1번, 2번, 3번은 확실히 맞지. 그렇다면 4번은 뭐 한 거로 봐야 돼? 요 새끼 못 봤구나. 이런 문제가 한두 개씩 있어요. 응? 이런 게 적으면 적을수록 시험 문제가 좋은 거야. 많으면 많을수록 시험은. 그러니까 그랬잖아. 내가 넓은 마음으로 시험을 봐야 된다니까. 이거 성질 내버리면 시험 못 봐. 도록 성질나서. 그래서 시험은 멍청한 새끼가 출제한 거야.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 그래서 출제자 의도를 파악해란 말 있잖아. 그 말이야. 답 4번인데 꼭 그렇지만 할 수도 있어. 3번. 직결심판에 대한 설명에다 적절치 않은 거. 판사는 직결심판할 수 없거나 적당할 때는 이제 기각해버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직결심판은 공개된 법정이죠. 공판하는데 그 법정 경찰서에 설치되면 안 되죠. 2번 틀렸고, 뭐 무죄, 면소, 공수격 다 할 수 있을 거고, 유죄를 선고할 때는 쭉 여기 조심, 이런 거 나올 때 읽어보면서 증거 요점이 들어간 건 잘 봐야 돼. 직결심판하면서 뭐를 한다 했을 때 유죄 증거 요점은 안 들어갑니다. 형, 범죄성 법칙 명시한다. 이번 8월 문제입니다. 경찰서장이 청구에 의해 직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직결심판 청구는 뭐하고 똑같아? 아까 공소제기와 똑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공소제기가 없어도 정식 공판 절차가 진행된다 안 된다? 진행된다 이 말이야. 다시 공소제기할 필요 없다 그랬어? 없습니다.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직결심판 사건에 대해서 1번, 2번이 같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한 그 판결문에서 끄집어낸 거야. 새끼 귀찮아가지고. 검사가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지 않냐고 직결심판 청구된 내용과 동일성의 범죄사실이에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 위반하여 뭐하다? 부요인 때란 말이에요. 정식 재판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다시 뭐 했다? 공소제기한 거야. 그럼 뭐야? 이중기소잖아. 정식 재판을 해서 공판 시작되고 있는데 다시 검사가 뭐 해버린 거야? 공소제기했다고. 그럼 요걸 아까 물어본다 그랬어. 직결심판에 대해서 정식 재판에서 공판 시작되면 여기를 물어본다고? 공소제기로 본다 이 말이야. 근데 검사가 여기서 다시 공소를 제기해버리면 똑같은 사건 공소제기 몇 번 있는 거야? 2번 있는 거잖아. 뭐가 돼? 이중기소. 무효라 이 말이야. 3번.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의 송달함 발생하는 거고 변호인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누구에게? 변호인 송달할 필요 없죠. 4번. 이거 무지무지하게 시험 잘 나오는 거야. 재심에서. 내가 중간 재판은 불복 못한다 했지. 우리 자 이거 한번 보자고. 다들 여러분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 있단 말이야 얘가. 자, 우리 뭐를 배웠냐면 재정 신청할 때 공소 제기 결정이 있으면 무조건 공판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일에 신청 대상이 A 사건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공소제기 결정을 신청도 하지 않은 거를 공소제기 결정을 해버린 거야. 응? 신청도 안 한 걸 뭐 해버린 거야? 재정 공소제기 결정해버리면 검사는 공소제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조건 해라 그랬어. 그리고 이 사건에서 여기서는 뭐야?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무슨 개 같은 소리야. 공소기각 시켜야지. 무효라고.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재판이야. 됐지? 보자. 이 재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하는 거야. 이것이 재심의 신청 대상이야. 다른 거는 못해. 뭐가 잘 나오냐면 봐봐. 1심 판결이 있었어. 아니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있었어. 그런데 유죄 판결이 있었다. 상고심에서 누가 이제 죽어버렸어. 피고인이 죽어버린 거야. 상하면 상고심에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됐어. 약식명령이 있었어. 정식 재판에서 판결이 이제 확정됐어. 그러면 요 항소 여기서는 이제 뭐가 확정된 거야? 공소기각이 확정됐죠. 요거는 다 사라져버렸지. 이건 없는 재판이지. 사라졌어요. 이건 이미 효력이 상실되고 없는 거야, 지금 현재. 마지막에 요게 확정됐잖아. 이것도 지금 있어, 없어? 없지. 정식 재판이 확정되니까 약식명이 사라져버렸잖아. 이게 없는 거야, 지금 현재. 이건 없는 거야. 없는 재판들이야. 그렇잖아. 마지막에 요것이 확정됐고 사라져버릴 거 아니야. 뒤에 것이 확정되면 앞에 건 사라져버린 거야. 이 무식한 새끼가, 응? 무식한 새끼가. 이걸 대해서 재심결정을 때린 거야, 무식한 놈이. 항소심 유죄 판결이 없다고. 왜? 재판 도중에 피고는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공소기각결정을 때려버린 거야. 죽어버린 공소기각결정이야. 그럼 이게 없어버렸어. 앞에 거 뒤에 거 확정되니까. 약식명령이 있었지만 정식 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됐어. 그럼 이거 효력을 상실해버려. 근데 이 멍청한 놈이 항소심 유죄에 대해서 다시 심판한다? 약식에서 심판한다? 이렇게 결정을 때려버렸다는 거야, 얘가.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야. 못해. 어떻게 뭐야? 아무것도 못한다가 답이야. 무슨 개같은 소리야. 아무것도 재판할 수 없다가 답이야. 요게 경찰직에서 이절만 한번씩 나와. 잘 나온다 재심편에서 이 말을. 이상하잖아. 왜 재판을 못해? 근데 유죄도 안 당해. 이거 없는 건데 무슨 유죄야. 무죄도 아니고. 그럼 뭐가 맞아? 이론적으로? 공소기각이 맞잖아. 근데 안 된다는 거야. 이유는 간단해. 새끼들 말로는. 공소 제기된 게 아니지 않냐는 거야. 법원 결정에 의한 거니까. 무슨 개 같은 소리야. 그래서 얘가 또 나왔네. 이거 재심표 나오는 건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의 유죄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되면 약식명령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사라지고 없는 거야. 피고인 등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해야 되죠? 맞잖아. 그런데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해서 재심 개시를 청구를 해가지고 재심이 확정됐어. 됐지? 그럼 법원은 뭘 해야 돼? 뭐가 답이야? 기각도 못해. 유죄 무죄 아니야. 아무런 재판할 수 없다가 답이야. 그래서 변경 안 합니다. 뭐 한다고? 유죄 판결로 확정 변경할 수 있다. 변경 못 합니다. 이거 잘 나온 거야.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했던 거 쭉 한번 읽어보면 돼. 읽어보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